블레이드 러너 2049를 본 뒤 두 가지 의문점이 남아 이를 정리해보고자 음성 녹음을 남깁니다. 영화에 스포일러가 될 만한 단서가 많으니 영화를 아직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블레이드 러너 K. 라이언 고슬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영화 초반부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블레이드 러너 K는 복제인간 사퍼를 죽인 뒤 죽은 나무 밑에서 한 여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 시신의 정체는 블레이드 러너 1편에서 등장했던 레이첼입니다. 인간들은 이 레이첼의 시신을 검시하면서 레이첼이 넥서스 7, 즉 복제인간이었으며 출산 도중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에 인간들은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복제인간의 출산은 곧 인간과 복제인간 사이를 가르는 기준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혼란과 파괴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LAPD 여성 경찰서장인 조 씨는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설계된 복제인간이자 블레이드 러너인 K에게 복제인간 레이첼이 낳은 아기를 찾아내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던 중 K는 레이첼이 묻혀있던 곳에 있던 나무 밑둥에서 6, 10, 21이라는 숫자를 발견합니다. 이 숫자를 확인한 복제인간 K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K 자신의 주입된 기억 속에서 등장하는 목각마을 모형의 발밑에 새겨진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K는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진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K는 자신이 레이첼과 데커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K는 자신의 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가짜 기억을 만들어내 복제인간들에게 주입하는 아나 스텔린의 박사를 찾아갑니다. 스텔린의 박사는 K의 기억이 만들어진 기억이 아니라 진짜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스텔린의 박사는 진짜 인간의 기억을 복제인간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K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K는 나무 밑에서 발견한 시신의 유골의 유전자 정보를 검사하고 이와 일치하는 두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두 아이 중 여자아이는 이미 죽었으며 남자아이는 살아남아 고아원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K는 알게 됩니다. 고아원에 찾아간 K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목각말 인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K는 자기가 데커드와 레이첼의 아이란 사실을 거의 확신하게 됩니다. 잠시 사견을 덧붙이자면 저 개인적으로 영화의 이런 부분이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K는 유골의 유전자 정보를 자신의 유전자 정보와 직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자기가 레이첼의 아이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는 간단한 상식을 무시한 채 억지스럽고 자기적으로 미스터리한 구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자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K의 확신은 그러나 곧 깨지고 맙니다. K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데커드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K와 데커드는 출산이 가능한 복제인간을 통해 우주 식민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월레스의 세력의 습격을 받게 되고 데커드는 납치되고 맙니다. 부상을 입은 채 홀로 방치된 K에게 인간에 대한 혁명을 꿈꾸고 있는 복제인간들이 접근합니다. 그 복제인간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여성 프리사는 데커드와 레이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프리사의 증언을 통해 K는 데커드와 레이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이 아니라 가짜 기억을 만들어낸 뒤 복제인간들에게 주입한 일을 하고 있는 스텔린의 박사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텔린의 박사는 왜 K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주입했던 것일까 하는 물음이 발생합니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스텔린의 박사가 자신의 진짜 정체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대용품을 필요로 했다고 말합니다.
즉 스텔리네 박사는 혹은 데커드는 K를 스텔리네의 대용품으로 만듦으로써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대신 감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가 단순히 스텔리네 박사의 대용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스텔리네 박사가 단순히 K에게만 자신의 기억을 주입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이런 주장은 그 힘을 잃습니다. 혁명을 꿈꾸는 복제인간들의 리더 프리사는 K에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복제인간들이 K와 똑같은 생각, 즉 자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통해 복제인간들은 인간들에게 맞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프리사는 말합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K는 인간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도록 설계된 넥서스 8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런 K조차 자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제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명령에 불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넥서스 A 모델들도 스텔리네 박사의 기억을 통해 K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스텔리네 박사가 다른 인간들에게 자신의 기억을 주입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인간에 의해 그 감정조차 통제되도록 설계된 복제인간일지라도 결국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K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데커드와 그의 딸인 스텔리네 박사를 재회시킵니다. 또한 이런 희생을 통해 K는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넥서스 8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란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K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가 내놓고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속편은 제작될 것인가? 블레이드 러너 2049는 K의 희생을 통해 데커드와 스텔리네 박사가 제외함으로써 일단 막을 내립니다. 이런 결말을 통해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일단 그 메시지와 주제적인 측면을 완결된 형태로 관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적 장치와 스토리적인 면에서 블레이드 러너 2049의 결말은 미흡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임신이 가능한 복제인간을 개발해 자신의 사업 확장을 꿈꾸는 탐욕스러운 기업가 월레스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건재합니다. 이렇게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이런 월레스라는 인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락적이고 장르적인 뒷마무리에 실패합니다. 즉 블레이드 러너 2049는 관객들에게 그 어떤 카타르시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들에 대한 반란을 준비하는 복제인간들의 이야기도 관객으로서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만약 이런 과정과 성공을 모두 보여주는 3편을 만들게 된다면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개성 있는 SF 명작 영화가 아니라 산뜻한 해피엔딩을 제공하는 그저 그런 할리우드 오락 영화가 될 위험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3편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영화를 통해서라도 희망을 보려는 관객으로서의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의 3편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그 누군가가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의 3편을 제작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 시리즈의 명성에 조금 금이 갈지라도 말입니다.